안녕하십니까. 저는 ENC GLS의 김춘식 부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물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ENC GLS에서 물류 빅데이터 플랫폼과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IoT, 블록체인 기술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25년 정도 물류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물류 컨설팅을 하면서 물류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정보, 어떤 인사이트를 줬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목적은 물류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물류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고 또 그를 통해서 물류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물류 운영 데이터의 기준 정보를 이해하고 물류 빅데이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먼저 물류에 대한 이해입니다. 물류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류는 크게 협의의 물류와 그리고 광의의 물류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의 물류는 생산 제조업자에서 국내 유통업자라든지 소비자까지 가는 그리고 회수 물류까지 이어지는 판매와 설치 그리고 회수에 대한 물류를 협의의 물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광의의 물류는 해외 또는 국내에서 원자재 조달과 조달에서 생산 제조업자를 거쳐서 소비자 그리고 리사이클 회수를 통해서 원자재 원래 조달 회사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이 전체의 물류를 광의 물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해외나 국내에서 원자재가 조달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달 물류에 해당하는데요. 이 조달 물류를 통해서 생산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그리고 생산된 그 물품들이 온라인 유통 채널,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마켓 또는 오픈 마켓이나 라이브 방송, SNS를 통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공급이 되고 그 다음 오프라인 유통 채널, 할인점이나 마트, 슈퍼 등의 오프라인 채널, 그다음 B2B 도소매 유통 채널,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외 수출까지 되는 판매 물류, 조달 물류와 생산 물류, 판매 설치 물류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류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의 예시입니다. 여러 가지 물류 사업의 데이터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3PL 사업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PL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물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물류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디지털 산업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의 물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전처리, 모델링, 그리고 분석 및 가공, 그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고 현재 의류와 식품, 재화 이 산업종에 대해서 약 34종의 데이터들을 개방하고 또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현재 저희들은 물류 3PL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PL WMS를 통해서 또는 고객사의 ERP를 통해서 또는 데이터 분석을 원하는 고객사의 외부 데이터를 엑셀 형태 또는 CSV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입고, 출고, 재고, 반품에 대한 데이터들이 오류 값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DB화 시킬 수 있도록 표준 작업을 하고 그리고
입고, 출고, 출고 유형별 또는 재고, 반품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2차 고객들이 의미 있는 데이터 값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 분석된 결과를 품질 관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상품으로 현재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류의 이해입니다. 전체적으로 물류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크게 보면 입고와 출고, 재고, 반품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입고는 먼저 어떤 상품들이 언제 입고가 되는지, 얼마만큼 입고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접수하는 입고 예정정보 접수가 있고 그 예정정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물건이 센터에 입고가 들어오게 되면 하역을 하고 그걸 상품별로 분류를 하게 되고 분류된 상품들을 각각 입고 지시된 수량만큼 입고가 되었는지 검수하는 작업을 거쳐서 그 물건이 적치돼야 될 로케이션에 적치하고 그리고 WMS나 ERP에 입고 정보가 등록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출고는 먼저 출고 예정 정보가 있습니다. 출고 예정 정보를 접수하고 그리고 현장에 출고 지시가 내려지면 작업자들이 출고 지시에 따라서 피킹하고 피킹된 상품들을 검수, 스캔 검수해서 그리고 포장, 출고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재고는 일반적으로 ERP, WMS, 전산상의 재고와 그다음에 실물 재고를 대사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실물 대사 작업을 통해서 재고의 어떤 오류들을 다시 추정해서 재고 조정 작업을 거쳐서 ERP나 WMS에 확장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반품은 입고와 비슷한데 반품 입고 예정 정보를 받아서 그리고 반품이 들어오면 하역하고 검수하고 반품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다시 정상 상품으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양품화, 유통 가공이라고 하죠. 양품화 등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물건을 다시 적치, 등록해서 출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입고 데이터, 입고 때 어떤 데이터들이 생성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입고 완료 일시, 그리고 입고 예정에 대한 수량, 그 다음에 실제 입고된 수량, 또 어느 창고에 입고가 됐는지, 어디에서 이 상품이 입고가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입고 들어온 데이터 상품들은 재고로 관리되고 있는데 어떤 창고에 몇 월 달에 얼마만큼의 재고가 있는지 재고에 대한 어떤 색상이라든지 사이즈, 품명, 품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재고가 가용한 재고인지 가용하지 않은 재고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품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수부일자, 언제 반품이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반품이 들어왔는지, 어떤 창고로 들어왔는지, 어떤 매장에서 반품이 됐는지, 이게 유통 채널이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어느 유통 채널에서 반품이 들어왔는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의 수집은 이제 엑셀 또는 ERP, WMS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게 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말씀드렸다시피 DB화 시켜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모델링이 된 데이터들을 다시 1차 분석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로 분석 가공이 되기 위해서 로 데이터의 엑셀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 표준화된 포맷 형태로 다시 분석 가공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물류 빅데이터는 어디에 활용되느냐? 물론 물류 데이터 땐 개방 데이터 형태가 있고 또 개방되지 않는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현장 조사 또는 고객사들이 데이터의 분석을 의뢰할 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값들 이런 데이터들을 함께 받아서 입고 출고 재고와 반품 양품화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은 물류 빅데이터를 통해서 적정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어떤 상품이 배치되어 있는 물류 창고에 배치되어 있는 재고 배치가 최적의 배치를 통해서 동선을 최적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로케이션의 배치에 따라서 작업자의 피킹 동선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비용 생산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송, 최소 발주 수량이라든지 또 납기, 리드 타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어느 센터에 배치를 해서 보관을 해야 가장 딜리버리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최적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준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준 정보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데이터 분석이 어렵습니다. 실제 물류 컨설팅 하면서도 이런 기준 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물류라는 활동 자체가 기업의 영업이라든지 생산에 어떤 그 보완해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서비스였는데, 이제는 물류를 통해서 뭔가 기업의 전략을 찾고 영업이라든지 마케팅 또는 생산에 뭔가 예측 또는 예측 가능한 형태의 어떤 인사이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관리해왔던 형태의 시스템 속에서는 이런 기준 정보들이 관리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은 이 기준 정보를 표준화시키는 그런 컨설팅 프로젝트도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먼저 기준 정보라는 것은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있는 타 정보 생성의 또 기준이 되고, 타 정보와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마스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 마스터에는 우리가 자재 마스터, 보통 이제 상품 마스터, 그 다음에 설비 마스터, 거래처 마스터, 이런 여러 가지 마스터들을 통틀어서 기준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정보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 마스터 정보, 상품 마스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품 코드라든지 품번,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상품명, 이런 부분들, 입수 수량, 중량 또는 가로, 세로, 높이, 이런 부분들이 다 등록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관리, 거래처 관리도 마찬가지. 거래처에 대한 필요한 모든 정보들, 고객 관리도 고객에 대한 정보. 그래서 거래처 마스터, 고객 마스터, 물류센터 마스터, 그 다음에 마감이라든지 정산을 위한 어떤 마스터들도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1강 전체적인 물류에 대한 개요와 빅데이터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 정보입니다. 이러한 기준 정보들이 체계가 갖춰져 있고, 이 기준 정보와 매일매일 발생되는 물류 각 기능별로 스테이터스 정보들이 융합돼서야 분석이 돼야 더 가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느낄 수 있는, 또 예측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 정보에 대한 표준화 작업들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물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